네, 그럼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원인과 또 상황 어떤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영균 건축구조기술사와 연결합니다. 나오셨습니까?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사고의 원인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흙막이가 붕괴가 됐습니다. 이 흙막이의 붕괴 원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네. 제가 지금 현장을 확인한 상태는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사진하고 현장의 상황을 봐서는 흙막이가 물을 막을 수 있는 흙막이가 있고 물을 막을 수 없는 흙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건물을 짓고 땅을 파는 위치보다 건물이 높게 있을 때는 지하에 있는 물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막을 수 있는 흙막이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 상황 제가 영상으로 봐서는 물이 빠질 수 있는 흙막이로다가 설치가 되는 거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흙막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흙막이를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흙막이라는 게 정확히 좀 어떤 건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땅을 파게 되면 땅이 이제 원래대로 옆에 있는 땅이 원래 땅으로 이제 그 위치를 맞추려고 흘러내리게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벽으로다가 막는 거죠. 벽을 막아서 그 땅 옆에 있는 땅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땅이 흘러내릴 때는 흙뿐만 아니라 물도 같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안 좋을 때는 그 물도 같이 막을 수 있는 흙막이를 보통 설치하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영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토리판 흙막이라고 그래서 물을 막을 수 있는 흙막이가 아니고 일반 흙막이로 좀 설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물을 막을 수 있는 흙막이가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일단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최근에 내렸던 이 비가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 흙 속에 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물을 먹게 되니까 흙이 아무래도 물러지죠. 그러면은 자기 혼자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흙도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물러지고 우리 진흙처럼 옆으로 흘러내리다는 그런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흙막이를 강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고 또 흙막이 사이로 물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건물 아래에 있던 물이라든가 흙이 같이 밀려나가면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최근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땅꺼짐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좀 상황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내린 이 비의 영향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다른 원인은 없을까요? 복합적입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무조건 이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흙막이의 설계라든가 시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1차적인 문제는 이제 많은 그 강수량 때문에 발생한 게 가장 1차적인 원인이지만은 네. 근본적으로 이 흙막이에 대한 그 공법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흙이 쏟아졌고요.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이런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인데 유치원 건물 자체가 어떤 좀 부실 공사라든지 어떤 이런 전조 현상이 없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 그 각 자치단체마다 건물 땅을 팔 때는 그 주변의 건물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이 어디 금이 가 있는지, 뭐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과거에 공사하면서 어떤 그 금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해놓고 그다음에 자기 땅을 판 이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다. 영향을 미쳤는지. 아마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 유치원의 원래의 설계나 공사의 부실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유치원의 원래의 그 설계라든가 공사 목적에는 크게 문제 없은 거로 좀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유치원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화면으로 이렇게 좀 유치원 건물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또 예. 기술사님께서도 뭐 같이 보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게 좀 복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복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은 네. 이거는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실제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건물이 남아있는 여력이 얼마나 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유관상으로 지금 10도 이상 기울어져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기둥이나 또 벽체들 이렇게 파손된 걸 봐서는 조심스럽지만 아마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앞서 부실 공사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일단은 추측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예. 어젯밤에 건물 주위에서 가스 냄새가 났고 또 수도관이 터지면서 물이 흘렀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건물 자체보다는 네. 집안, 땅이 꺼지면서 건물이 기울어지면은 소방 파이프라든가 가스관들이 제일 먼저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그게 터졌을 것이지 처음 공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닌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가 왔고 또 집안이 낙후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가스 냄새도 나고 물도 뭐 내려왔다 이런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건물 예. 자체에 대한 추가 피해는 좀 없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징조가 있었을 겁니다. 가스가 이제 누출돼서 냄새가 난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또 금이 심하게 갔다든가 여러 가지 뭐 소리가 났다든가 그런 사전에 징조는 있었을 거고 아마도 이제 그런 징조들이 장기적인 것보다는 이제 짧은 시간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대처를 못했던 것 같고 향후에 뭐 미리 아마 조치를 해놨을 겁니다. 수도관이라든가 가스관 같은 것들은 사전에 네. 미리 차단을 해놨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화재나 또 가스 누출에 대한 그 사고들은 미연에 방지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이 건물 주변에 현재 대피해 있는 분들도 지금은 아마 입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런 상태라면은. 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조치를 받고 철거를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근 주변 말씀을 또 하셨는데 주변에 있는 예. 초등학교는 일단 정상적으로 등교를 한다고는 지금까지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주변 예, 건물에 예. 어떤 안전의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지금 높이로 봐서 지금 우리가 땅판 이쪽 그 대지에서 땅을 판 위치에서부터 유치원까지 높이가 대충 보니까 뭐 한 15m에서 20m 정도 내외 될 것 같은데 보통 그 정도 반경 내 건물들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끝에서부터 한 20m에서 30m 주변에 있는 그 건물들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유치원 그 붕괴 사고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균 건축구조 기술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